자연계에서 최강자는 가장 거대한 근육이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포식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터질 듯한 근육이나 국제 무대의 금메달을 보며 강함을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심판의 보호가 사라진 순간 비로소 잔혹한 현실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육체적 강함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평생을 단련해온 보디빌딩 레전드가 낯선 땅에서 무력하게 무너진 반면 방송에서 어수룩한 웃음을 팔던 한 남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도의 감성 지능으로 자신만의 생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격투 기술이나 훈련 루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격투기의 상징 김동현과 비운의 사건을 겪은 설기관, 이 두 엘리트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린 지점을 심리 분석적 관점에서 해부하려 합니다. 김동현의 처세술이 왜 단순한 예능감이 아닌 치밀한 사회적 생존 전략인지, 그리고 설기관의 비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만들어진 육체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 답은 바로 사회적 적응지수라는 간과된 지표에 숨겨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어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김동현이라는 인물이 가진 독보적인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그에게 씌운 희화화된 필터를 걷어내야 합니다. 행동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김동현은 결코 운 좋은 바보가 아니라 사회적 위장술과 대중심리 조작의 통달한 전략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친 전장인 UFC에서 그가 살아남은 방식은 주먹보다 훨씬 복잡한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그가 구사하는 지극히 단순한 영어는 언어 능력의 결핍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실용주의 외교술이었습니다. 스트롱, 굿 파트너 같은 긍정적이고 단순한 단어와 무해한 제스처를 통해 그는 낯선 외국 선수들의 경계심을 순식간에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조 효과라고 부르는데, 스스로를 무해한 존재로 인식시켜 외부 집단에 자연스럽게 섞여들고 이를 통해 저항 없이 정보와 자원을 취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비장함으로 무장에 오히려 고립되기 쉬운 타 아시아 선수들과 달리 김동현은 기분 좋은 파트너라는 포지셔닝을 선점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최고의 경쟁 우위로 뒤바꾸는 영민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김동현의 기민함은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과 조직 관리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는 단순히 운동선수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브랜드를 경영하는 CEO처럼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후배들과 외국 선수들을 영상에 끌어들이며 선물 공세를 통해 관계망을 구축하는 행위는 즉흥적인 호의가 아닌 치밀한 생태계 조성 작업입니다. 그가 방송에서 겁쟁이 연기를 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인 커리어와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여유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얻기 위해 기꺼이 망가지는 전략적 후퇴를 통해 그는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었고, 동시에 진짜 위험한 야수성을 친근한 이미지 뒤에 완벽히 숨겼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을 통제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김동현이 옥타곤 밖에서 휘두르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동현의 전략은 생물학적 위태, 미미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연에서 약한 동물들이 강해 보이기 위해 몸을 부풀린다면 최상위 포식자 중 일부는 사냥감에게 접근하기 위해 무해한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김동현은 방송에서 귀신을 무서워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중과 잠재적 적들에게 공격성이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는 불필요한 견제를 차단하고 그가 가진 진짜 물리적 파괴력을 숨기는 완벽한 연막작전입니다. 반면 거대한 근육을 드러내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생존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나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표적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현은 자신의 발톱을 숨김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고도로 진화된 도시형 포식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반면 김동현이 사회적 연결망이라는 요새를 구축하는 동안 보디빌딩 레전드 설기관 선수의 사례는 과도한 전문화가 가져온 비극적 이면을 보여줍니다. 설기관이나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같은 엘리트들은 통제된 환경, 즉 체육관과 링 위에서 최적화된 결과물들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과 체급 안에서 신체를 극한으로 조각했지만 그 보호막이 사라진 유럽의 뒷골목이라는 무질서한 환경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전문성은 무력해졌습니다. 설기관 선수가 겪은 강도 사건은 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라 힘의 패러다임이 붕괴된 결과입니다. 자연계에서 특정 환경에만 지나치게 특화된 종은 환경 변화 시 멸종 위기에 처하듯
링 위에서만 완벽했던 경량급의 육체는 야생의 포식자들에게 생물학적 위협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욱 잔혹한 진실은 범죄 심리학적으로 볼 때 보디빌더의 육체는 억제력이 아니라 유인책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강도들은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원합니다. 보디빌더의 화려한 근육과 값비싼 장비,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특성은 그를 돈이 많고 눈에 띄는 관광객으로 규정짓게 만듭니다. 게다가 고립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은 직선적인 힘에는 강할지 몰라도 거리의 싸움처럼 변칙적이고 다각도에서 들어오는 위협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60kg 대의 체중으로 거대하고 불법적인 폭력 집단과 마주했을 때 그들이 평생 쌓아온 고립과 자극 위 루틴은 생존을 위한 도주와 투쟁, 반응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보여주기 위한 강함이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족쇄가 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 대비는 김동현의 리더십이 왜 특별한지 다시금 증명합니다. 팀 스턴권을 이끄는 김동현은 후배들에게 육체적 기술뿐만 아니라 고통을 해석하는 관점을 주입합니다. 극한의 훈련을 예술이나 추억으로 재정해 리프레이밍 함으로써 멘탈을 지배하고 집단의 결속력을 다집니다. 칼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라고 답하는 그의 유명한 어록은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육체적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생존 확률을 0.1%라도 높이려는 냉철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는 싸움의 목적을 승리가 아닌 생존에 둡니다. 이것이 바로 김동현이 옥타곤 밖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이유이며, 반대로 링 위에서의 승리 공식만 학습한 엘리트들이 현실에서 좌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동현처럼 환경을 읽고 대처하는 리더의 보호막을 벗어난 개별 선수들은 너무나 쉽게 표적이 됩니다. 유럽에서의 사건은 우리에게 실전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진짜 실전성은 격투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고 때로는 약한 척을 해서라도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총체적인 생존 능력입니다. 또한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는 스펙을 쌓고 외모를 가꾸며 자신을 보디빌딩, 하드 세상에 전시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설기관 선수의 비극이 보여주듯 과시적인 스펙은 때로는 우리를 불필요한 경쟁과 위험의 표적으로 만듭니다. 반면 김동현처럼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주변을 내 편으로 만드는 관계의 기술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건너는 가장 안전한 뗏목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김동현과 설기관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적응의 문제입니다. 김동현은 타인의 인식을 조종하고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힘임을 보여주었고, 설기관의 비극은 과거의 영광이나 잘 다듬어진 근육이 냉혹한 현실의 방패가 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김동현은 근육보다 사회적 지능과 유연함이 장기적인 생존 게임에서 훨씬 강력한 무기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모든 계급장과 법의 보호가 사라진다면 당신의 본능은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함의 척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차갑습니다.